워렌 버핏도 1년에 20% 수익률을 내는데 200%, 1000% 수익률을 내는 투자의 귀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남국 의원. 같은 법사위 하는 활동에서 핸드폰 문자 확인하신 줄 알았는데 네, 같이 계시잖아요. 네, 또. 거래하셨던 거잖아요. 네. 난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때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그런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카르텔의 막내인데 이런 막내한테까지 이런 고급 정보가 흘러 들어갔다면 상층은 어땠을까? 저는 이거 다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법 로비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뭐 내년부터 가상자산 등록한다 이거는 이미 엎드러진 물 쏟아 담자 이 소리고요. 저는 2022년 작년 12월 31일부로 가상화폐 다 까자. 뭐 이게 가능하겠냐? 네, 가능합니다. 우리 2년인가 전에 부동산 난리가 났을 때 모든 의원이 동의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개인정보를 털어도 좋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해가지고 뭐 투기 사실이 있음 없음 확인했잖아요. 몇몇 의원은 뭐 탈당하고 네, 그랬습니다. 탈당하고.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허위로 누락을 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뭐 밝혀질 수 있거든요. 네. 의원직 사퇴에 준하는 범죄 행위죠. 네. 하루빨리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서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잔고를 내자. 그리고 필요하면 거래 내역도 내자.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리고 아마 개인정보를 털면 그런 지갑을 마치 내 지갑인 양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래 내역이 쫙 나오니까 마치 은행에서 입출금 하듯이 좀 역투적이 가능한 구조죠. 저는 코인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국회의원 전체 그룹의 수익률이 일반 국민들보다 한 10배 높다. 그럼 이건 좀 이상하죠. 정보를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그리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투자는 맞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해충돌법은 아예 그런 가능성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해충돌이 있으면 그 상임위 하지 마라. 주식 백지신탁해라 하는 거죠. 우연이다. 모르고 투자했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들을 부동산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투자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딸 수도 있고. 근데 국회의원 전체 그룹이 한 투자율을 비교해봤는데 일반 시민들보다 한 100배 높다. 이건 설득이 안 돼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으로 총 거래 액수가 80억, 90억이라고. 매일 바뀌어요. 네, 이게 네. 일반인은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코인 관계자들도 이 정도 업자라고 할 정도로 그냥 국정 운영이 이 정도로 가능했느냐 이 사람이 의문까지 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한참 막 코인 투자가 합법화되느냐 마느냐 막 정부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코인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젊은이들이 막 난리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좌진 분한테 이거 어떡하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지갑 계좌를 열고 한 장. 10만 원? 절 작게 보셨군요. 보통 한 장이면 1억이었는데 다들 저한테는 한 장이니까 100만 원이라고. 제가 얼마나 없어 보이면 저에게 한 장은 100만 원이구나. 10만 원? 진짜 100만 원 투자했어요. 비트코인에. 그래갖고 최근에 나도 있었지 하면서 열어봤는데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51%가 났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비서님한테 부탁해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네, 필요하면 하자. 당연히 뭐 100만 원 어디서 나는지 다 밝히고. 근데 그런 거 이런 스케일로 업무 시간에, 의정활동 시간에 학생이 반에서 공부하는 거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학생 그 반에서 쫓겨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 시험 보면 성적이 어떨지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의정활동의 성적표도 똑같다 생각해요.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김남국 의원님을 서여의도에서 동여의도로 보내주면 그럼 또 대단한 국가적인 어떤 투자에 나갈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그것도? 네. 김남국 의원은 탈당 앞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제명이든 탈당이든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 탈당했다 입당하는 게 뭐 시리즈잖아요. 그 앞은 항상 임시란 말을 붙여주셔야 돼요, 임시 기자님들이. 탈당. 네, 임시지 뭐. 가로 임시. 네.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에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올게 이런 거 없잖아요. 다시 시험 보고 다시 하는 거지. 이런 걸로 국민들 속이려면 안 된다. 비록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번 돈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샀으면 다 토해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전용기 의원이 독도 갔다 오시고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와 일장기 권고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김남국 의원까지
청년 정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해요. 종쳤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으로서 정치하겠다는 분들한테 이분들은 정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청년입니다. 한번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한 단어로 상대방이 또 김남국 될 겁니다. 기회를 드렸는데 이런 결론들만 계속 나요. 진심으로 그 세대에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아쉬웠던 게 사람이 사고 낼 수 있죠.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아차 하면 바로 고개 숙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다음 찬스가 있는 거지. 어쩔 뭐 이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며칠 김남국 의원의 태도는 다 걸겠다 뭐 이건데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을 어떻게 사죄할까 이게 아마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자화자찬,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일색.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서로가 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약간 소극 정치, 박한 평가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자아자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향 곡선에서 상향 곡선으로 이제 방향은 바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주변 사람들이 좀 이를 그르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피니시는 좀 좋지 않았다. 어떤 점을 좀 가장 후하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자신감. 특히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 모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딱 이렇게 쓰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이제 웃으면서도 눈으로 얘기해. 네가 얼마나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한번 해봐. 이게 에너지가 확 느껴져요. 그러면 이 기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영어 연설이 내용적으로나 그런 나쁘지 않았고 또 그 노래 부른 장면도 아메리칸 파이. 와, 그건 멋있었어요. 좀 네. 제가 알기로 그 앞에 뮤지컬 배우들이 다 뮤지컬 노래를 한 다음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른 다음에 자 이어서 조정훈 의원 노래 듣겠습니다. 한미 핵 NCG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 문제 푸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자유연대에 대한 가치 동맹 이런 메시지들과 함께 내려갔던 곡선들을 상향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아쉬웠어요? 두 가지가 아쉬웠는데 보좌진 분들이 좀 설쳤던 것 같아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뒀는지 공을 세우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드러났어요. 실명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태호 차장 그 발언들 거침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 무례했다고 생각해요. 또 출국하시기 전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본에 무릎 꿇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한나라 정상이 워싱턴 포스트 외국 매체에 특종을 준 거예요. 단독 인터뷰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기사가 나가기 전에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딩이 잘못 나가면 이게 이제 곧 시작할 정상회담에 이게 먹물을 뿌리는 잿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반드시 검토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건 치명타였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거친 언어와 방식들이 다 나가가지고 0점에서 시작해서 득점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 마이너스 3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득점을 해봐라. 뭐 이렇게 된 게임 같아요. 어김없이 민주당 몇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비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방문 해외 순방 때 뭐 빈곤 포르노다. 또 현충원에 어떻게 일장기를 개항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딱 그런 것들만 캐치해서 이슈를 만든다. 전체 세계사적 흐름, 또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 보면서 내용적으로 했으면 국민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 너무 빨리 풀었다. 받은 거 없이 너무 많이 줬다. 그 내용을 하나씩 조목조목하면 좀 아쉽긴 해. 그래서 두고 봐야지. 이래서 대통령실도 정부 여당도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책임 있고 외교 능력 있는 야당으로 섰을 텐데 그냥 디테일 정도만 보는 거죠. 외교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한미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언제는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고 언제는 외교 전문가라고 그러고 뭐다 전문가야 나는. 그릇은 잘 만들고 오신 것 같아요. 이걸 채우면 굉장히 멋진 그릇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채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제 핵 협력 그룹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력을 다해서 협상해야 되고 미국이 보통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거대로 하자 하는 게 그게 갖고 있는 전략적 전술적 함의 하나씩 다 분석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약속받은 게 없으니까 뭐 배터리, 반도체 하나씩 이제 나가야 돼서 소위 투두 리스트 한국말로 뭐라 하죠? 해야 될 일들 명단이 꽤 길다. 이거는 야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 저희 잘했죠? 박수 쳐주세요. 이건 그냥 하루였으면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일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게 맞았다. 근데 이제 간만에 약간 삼진아웃 당하다가 안타 쳤어요. 그리고 막 홈런 친 사람처럼 경기장을 돌면 이게 좀 웃기잖아요. 네. 빨리 다시 숙제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네,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정치의 사생활 오늘 오프 더 레코드 어떠셨나요?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